있냐? 어떻게 게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머신런 어떤 걸 그 정의를 할 때, 종류를 얘기할 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나누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지도 여부, 훈련 지도 여부, 뭐 답을 가르쳐 주고 하느냐, 답을 가르쳐 주고 하느냐만 그 답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게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여기 그 그림의 요 왼쪽 편에 나와 있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가 이제 그 지도학습인데, 포인트가 여기 포인트가 지도학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레이블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에다가 레이블이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개 고양이를 구분하는 문제라면 사진이 있고 얘는 개고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이제 그 분류가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샘플이 왔을 때 이건 뭐니?라고 물으면 그걸 이제 답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얘는 이 지도 얘는 개야 고양이야 이렇게 이제 그 가르쳐 주는 게 있는 형태를 지도학습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레이블링이 이제 돼 있는 형태. 그 지도학습의 알고리즘으로는 KNN이나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KNN은 K nearest neighborhood, K개의 주변 이웃.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은 우리말로 잘 얘기를 안 해서 그 지도 벡터 기계 뭐 어쩌면 서포트 벡터 머신 얘들은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다음 여기 그 리그레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숫자 값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 x가 진행될 때마다 y 값들이 다 있어서 여기 그 그래프로 돼 있죠. 이것도 숫자가 이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요 위치의 값은 얼마일 것 같니? 이렇게 그걸 예측하라는 거. 이런 건 이제 지도학습의 큰 두 분류. 하나는 분류에 해당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리그레션, 회귀에 대한 건데, 사실 이 회귀라는 말이 이게 그 딱 말 자체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긴 합니다. 이거 왜냐면 말이 원래 잘못 붙여져 갖고 시작이 잘못돼서. 그거는 3장이 회귀니까 그때 3장 할 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회귀란 건 돌아간다는 얘기죠. 돌아가는 거. 숫자값도 예측하는데 왜 어디 돌아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 원래 가봤다? 그 시작이 잘못돼 위에도 없다?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아빠가 지금 값을 나오는 예측하는 걸 회귀라고 이제 저기 현재 있네, 너 친구들. 불러서 이제 회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지도학습, 어떤 예측 변수 아까 특성에 친구하자 따라서 그래. 레이블이 돼 있는 그런 걸 지도학습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요 가운데 요 파트가 이제 여기 선을 좀 스포트라이트로 할까? 선으로 할까? 선 어디 볼펜이 여기 밑에 있나요? 위에? 네. 볼펜. 여기 그 그리기.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비주도 학습. 예, 그래요. 지금 화면이. 네.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비주도 학습인데 이렇게 레이블링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샘플 레이블이 없잖아요. 레이블 없이 그러면 이걸 뭘 하라는 거냐? 얘들을 한번 나눠봐. 그럼 나누면은 이렇게 이제 가까운 애들끼리 이제 묶어줄 수 있겠죠. 여기 요 밑에서 해준 것처럼 이렇게 나누는 걸 이제 클러스터링, 군집화라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가까운 애들끼리 좀 묶어봐. 그럼 몇 개를 묶을 거냐? 그거는 이제 사람이 정해 주는데, 그래서 여기 K-means 같은 거 3개로 나눠봐. 3개의 그 3개로 나눠봐. 그럼 K가 3인 K-means가 되겠죠. 요거는 4개로 나누는 게 좀 괜찮겠네요. 그러면 K가 4인 그 민주 클러스터 분집을 4개로 나눠봐. 뭐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PCA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주도 학습에 해당되는 건데,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된 그 컴포넌트 요소를 찾는 건데, PCA 같은 걸 하는 거는 차원 축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차원 축소, 여기 뭐 군집하고 차원 축소를 얘기하는. 차원 축소란 건 뭐냐면 차원이 너무 큰 경우, X값이, 인풋 값이, 피처가 한 100개나 돼요. 100개나 되면은 머신러닝하기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불필요한 놈도 있을 테니까 걔들은 좀 없애고 좀 중요한 놈만 만들자. 그래서 프린시플, 주요 컴포넌트만 뽑아낼 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학습 전에 그 피처를 골라낼 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사람의 능력 중에 이제 시각 쪽이 제일 강하죠. 시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강해서 뭐 얘기를 할 때 그림으로 시각화 시켜서 이제 보는 게 좋으니까 시각화 시키려면 보통 2차원이나 3차원까지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4차원, 5차원 가면은 그림으로 못 그리기 때문에 그 시각화 시켜서 이 데이터의 분포가 어떤지를 보고 싶을 때는 이제 VCA로 해서 차원이 높은 거를 2, 3차원으로 해서 얘들이 이런 특성이 있네 라고 이제 그 판단할 때 주로 이제 차원 축소 같은 걸 진행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제 군집이나 차원 축소를 비지도 학습, 그래서 레이블링이 없는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사실 이 준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저는 그다지 좋아하는 용어는 아닌데 별로 생각을 잘 안 하는데요. 여기 책이 워낙 꼼꼼해서 이런 거 잘 나와 있는데 준지도 학습을 여기 이제 좀 적어놨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준지도 학습에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기 그 문제를 요 클래스를 얘가 요 점은 세모야 네모야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모야 네모야. 그럼 세모인가요 네모인가요 이거는? 사실 그냥 거리로 보면 네모에 가깝잖아요. 그냥 이거를 뭐 K에는 그냥 지도학습으로 생각해서 가까운 애를 찾아라 그러면 얘만 보면은 네모라고 생각할 텐데 먼저 비지도학습으로 해서 이 군집을 한번 나눠봅니다. 군집을 나누면 요 군집하고 요 군집으로 나눠지겠죠. 그럼 요 군집 안에서 이제 보자면 얘는 요쪽 군집에 속했는데 군집의 요 힌트를 보니까 얘는 세모 군집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레이블링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요 세 개는 레이블링이 돼 있어요. 얘도 요 네 개가 레이블링 돼 있어요. 그냥 레이블링 된 것 같고 지도학습으로 하는 순간 얘는 네모라고 판단할 텐데 군집을 먼저 진행해서 비지도학습을 먼저 하고 그 군집에 있는 요 세모를 참조하니까 얘는 세모일 거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을 이제 합쳐서 하는 걸 이제 준지도학습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는 군집한 다음에 이 KNN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제 뭐냐 nearest neighborhood라고 그랬죠. 이웃을 이제 요 군집에 있는 걸 봤더니 얘는 세모야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준지도학습 예가 페이지 90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인덱스 여기 브록에 있는 건데 904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딥필리프 네트워크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볼츠만 머신에서부터 나온 딥필리프 네트워크하고 이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이제 그걸 연결시킨 걸 준지도 학습의 하나의 예로 하고 있는데 이 딥필리프 네트워크는 이제 이걸 얘기하려면 이게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 쪽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오토인코더 혹시 오토인코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904페이지 보십시오. 얘기가 막 길어져 갖고 요거는 또 다루는데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요 밑에 리스트릭티드 볼트먼 머신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요거 뭐냐면 얘를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차원 축소하기 위해서 요 히든 레이어를 하나 둡니다. 히든 레이어를 두는데 훈련을 시킬 때 요 인풋 레이어가 나오도록 하는데 이 중간 레이어는 이 인풋 레이어보다 이제 뉴런이 좀 작은 걸로 해서 이제 훈련시키다 보면 얘가 이제 약간 압축되는 형태의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는 이제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비지도 학습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그 위층도 이제 하나씩 이제 계속 그렇게 훈련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훈련되면 요 아래 레이어가 이제 아까 PCA와 비슷하게 압축된 형태의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압축됐다는 건 피처 수가 작다는 거죠. 피처 수가 작은 형태로 나온 다음에 맨 끝에 피처 수가 작으면은 이제 결정해야 될 파라미터가 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데이터로도 어떤 훈련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작을 때는 이렇게 피처 수를 줄여서 이제 압축을 한 다음에 맨 끝에만 fully connected layer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형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 예를 나왔으니까 한번 이런 쪽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데
PCA가 리니어하게 이제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라면은 이런 딥빌리프 네트워크는 비선형적으로 데이터를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딥빌리프 네트워크나 이런 쪽 딥러닝 쪽이 이제 현실에 가까운 형태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추천 엔진 같은 경우 영화나 뭐 그런 거 추천 엔진에서 그 개인화를 할 때 앞에 보니까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서 이제 그 차원을 나누는 분할해서 이제 하는 걸 했었는데 요새는 그거 대신에 이제 딥러닝 쪽 방식으로 해서 넌리니어한 방식으로 이제 벡터를 만드는 거를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다음에 강화학습이 있는데 강화학습은 이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하고 좀 아주 다른 영역입니다. 강화학습 쪽은 이제 알고리즘 자체도 좀 쉽지가 않고 한번 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알파고나 이제 그런 쪽에서 쓰인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에이전트라고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에이전트가 있는데 얘가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동작을 하고 이 동작을 할 때 이 환경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이 환경에서 이제 맨 처음엔 얘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불 났는데 물 받아서 꺼야 되는데 끌 줄을 잘 모릅니다. 근데 목표는 알아요. 얘를 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것저것 해보게 합니다. 해보게 해서 딱 끄면은 그냥 여기 보시면은 끄지 못하고 그냥 가까이 가면 이제 뜨거워서 너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이너스 점수 줍니다. 근데 이제 물 따라서 이제 딱 껐을 때는 이제 플러스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얘가 이게 불이 났다고 저기 불이 났을 때는 꺼야 되는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알파고 같은 것도 그렇죠. 이제 바둑 둬서 이제 한 점 한 점 둬서 맨 끝에 가서 땅을 많이 차지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땅 많이 차지하면 이겨서 점수를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둑 같은 경우는 이 끝나서 맨 끝에 이길 때까지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다 끝나고 나서 점수를 주면은 얘가 훈련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폴리시라는 걸 만들어서 요럴 땐 요렇게 할 거야, 저럴 땐 저렇게 할 거야 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고 그 폴리시를 중간중간 수정해 나갑니다. 맨 끝에 가지 않고. 중간중간 보상을 또 해야 되겠죠. 그 보상하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권 대표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나중에 한번 돌리시면서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한 가지 이제 이 강화학습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멀티 암드 밴딧이라고 돼 있잖아요. 멀티 암드 밴딧. 밴딧이 맞죠? 밴딧. 강도입니다. 강도. 돈 뺏어가는 강도죠. 그 이제 원암드 밴딧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카지노 가면 이제 하나 있죠. 부르륵 돌리는 게 강도죠. 강도. 우리 돈 다 따먹고 갑니다. 왜냐하면 확률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카지노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멀티 암드 밴딧이란 건 뭐냐면 문어처럼 이제 팔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 밴딧 여러 개 팔을 이제 한꺼번에 막 돌리는 겁니다. 빨리 읽겠죠. 이제 멀티 암드 밴딧.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단해야 될 거는 그래도 이제 잃는다고만 생각해서는 그렇긴 하네요. 잃는 걸로 계속하고 있는지 태훈아, 어쩌면 덜 빨리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나요? 여기는 뭐냐면 이 암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래도 보상이 최고가 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같으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어차피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음속을 하시는 바람에 중간에 밴딧 다 했고 여기 이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 카지노니까 카지노에서 돈을 가장
잘 딸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팔을 돌려야 되냐? 요게 이제 여기 이른 쪽의 걸 돌려야 되냐? 그 전에 딴 쪽을 돌려야 되냐? 사실 이제 베이시안 룰 같으면은 딴 쪽을 계속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이제 요 기계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훌륭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그 전에 이런 쪽의 걸 저기 계속 잃었어. 그러니까 이제 딸 때가 됐어요. 해서 이제 가겠지만은 베이시안 룰에 의하면은 이제 계속 딴 데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의 확률은 아마 이제 잘 따게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베이시안 방식이고 그 그 통계적 방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에 가면은 다 이제 뭐 반반이 될 거야라고 이제 접근하는 건데 어쨌든 이 멀티암드 밴디트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기존까지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나온 걸 바탕으로 다음에 뭘 이제 하는 게 좋으냐라는 그 정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카지노는 환경이고 요게 이제 문어가 에이전트죠. 에이전트가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려서 이거를 이제 잃었네. 그럼 딴 걸 돌려볼까? 아니면 아니 잃었으니까 요게 더 나을 거야라고 이제 그때 그 정책을 바꿔가면서 이제 이걸 해나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강화학습, 요 문어가 배워나가는 이제 그 과정이 강화학습의 이제 기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더 복잡해졌나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그 경험 갖고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목표에 빨리 도착할 거냐라는 걸 이제 폴리시와 이제 밸류 가치망하고 이제 폴리시망 정책망을 이제 그때 바꿔나가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복잡하지만은 재미있습니다. 이걸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알파고 같은 거 그런 쪽에서 하는 그 알고리즘을 좀 보실 수